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김하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눈 덮인 금강산은 60여 년 만에 만난 이산 가족들이 하나 돼 만들어내는 울림의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3년 4개월 만에 이산 가족 상봉이 지난 2월 20일 금강산에서 이뤄졌습니다. 남과 북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달려가 부둥켜 안은 채 60여 년간 나누지 못한 혈육의 정을 나누며 이산 가족 상봉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20일 속초를 출발해 금강산에 도착한 남측 상봉단은 오후 3시 금강산 호텔에서 단체 상봉을 시작으로 가족과의 상봉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봉 둘째 날인 오늘은 오전에 개별 상봉을 한 후 단체 점심 식사를 갖고 오후 4시부터는 다시 상봉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는 1차 상봉 행사의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2박 3일간의 만남이 종료됩니다. 2차 상봉단은 23일 일요일 속초를 출발해 이산 가족과 상봉할 예정입니다. 60년 넘게 헤어진 가족들이 만난 시간은 11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산 가족 간의 교류만큼은 계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2m가 훨씬 넘는 기록적 폭설도 이산 가족의 염원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산 가족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이산 가족 상봉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계속된 강원 영동 지역의 폭설에 정부는 상봉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속초에서 금강산까지 70km에 이르는 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설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는 실무 선발대를 금강산에 파견해 행사에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며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행사 하루 전부터는 주무부처 수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직접 속초를 방문해 고령 이산 가족들의 건강검진 등 행사 준비 상황을 챙겼습니다. 류 장관은 20일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최정호 할머니를 버스까지 배웅하는 등 이번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통일부와 한국방송공사는 17일 KBS 본관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길환영 KBS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통일부가 2014년 업무보고에서 주요 과제로 밝힌 통일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의 일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정부의 한 부처와 국민의 방송인 KBS 간의 그런 단순한 개별적인 협력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당위성을 울리는 중요한 이 메아리의 원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경험, 이것과 우리 KBS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그런 경험들이 서로 같이 모아지게 되면 엄청난 이러한 마음을 정말 모을 수 있는 중요한 그야말로 원천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통일부는 KBS와 협력해 다큐멘터리 등 통일 관련 프로그램의 공동기획 및 제작, 기타 우리 사회의 통일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열린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류 장관은 통일 준비를 위해 평화통일 문화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일 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는 당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래 통일 주역이 될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는 것이 통일 준비라며 이를 위해 평화통일 문화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이런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저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평화통일 문화연대. 이건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한번 지어본 이름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문화적인 연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것이 아닌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17일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가 국가정책에 따라 자행된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북한 인권범죄의 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위원회의 보고서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포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안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출범된 유엔 차원의 공식 기구로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원이 국민의 통일의식 확산을 위해 2014년 1학기 학점은행제 통일교육 학점 인정과정을 개설 운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양학점 인정과정으로 승인된 이 과정은 통일문제연구, 북한의 정치와 사회 등 3학점 2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사이버 강의를 중심으로 통일 안보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무료로 이 과정을 운영합니다. 통일부는 19일부터 2일간 강원도 화천 제2하나원에서 전국 하나센터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소태영 전국 하나센터 협회장을 포함 100여 명의 전국 하나센터 종사자가 참여해 북한 이탈 주민 취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하나센터와 하나원 간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상호 이해의 증진과 함께 협업 시스템 구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역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28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60여 년) 만에 드디어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 다시 또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할 뿐이지요. 현재 남쪽 이산가족 수는 7만 1000여 명.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만난 가족은 82명입니다. 앞으로 만나야 하는 가족들이 더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분들도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상봉길에 오르지 못한 91세 박봉태 어르신은 8개월 때 헤어진 딸을 만나기 위해 지금도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박봉태 어르신의 딸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